네, 박근혜가 탄핵됐지만 사드 배치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주에 발사대가 도착됐고요. 엑스밴드 레이더가 오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국내 경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가 아닌 김영선의 중국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리얼하게 전해주실 중국 분이신데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중국에서 한국 문화 행사 같은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我很高兴跟你对话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중국어를 갑자기 쓰니까 很高兴见到大家. 네, 중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영선님한테 지난주 소개해 주신 대로 동대문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영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하지는 못했지만 네. 판매하신 분께 물어보니까 진짜 중국인들이 확 줄어서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어떠세요, 요즘에? 중국 분들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수화물을 개인 지참할 수 있는 수화물 제한이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그 한한령이 내려지기 전에 중국 국적기에 30kg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들을 3kg으로 제한을 하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샘플을 먼저 구매를 하시고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오더를 주시는데 샘플조차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돼서 그 덕분에 이래저래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상황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 분들이 저희 한국에 관광을 올 때 제주도 많이 좋아하시죠? 예, 제주도 많이 갑니다. 네. 이번에 14, 15일 날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제 확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일단 이제 관광 상품들이 많이 내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주로 많고요. 이제 특히 이제 상해나 대도시 말고 지방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단체, 그러니까 비자 받기 위해서 단체 관광 많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트나 쪽에서도 이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내려서 한국 여행 진짜 못 가게 됐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반한 감정들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갈 수 있어도 안 간다는 상황도 있고, 또한 이제 한국에 와서 뭐 한국인들이 반정 감정이 있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또 있어서 그래서 한국 많이 오지 않고 이제 요즘에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 이제 반사이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가 갑자기 관광객이 줄어든 거는 중국인이 들어올 때 한국 비자를 내야 해요.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곳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식으로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거의 비자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 지방에 계신 분들, 즉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야 되는 보증금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뭔가 그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제주도를 찾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지금 제주도가 입고 있어요. 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덕분에 바람에 이제 롯데 매출이 급감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중국 분들이 정말 롯데에 대해서 반한 감정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롯데 감정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그 상품들도 이제 그 마트이라든지 뭐 우리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사실 구매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드라는 것을 한국에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걸 그냥 단순히 저기 우리 중국을 향한 어떤 공격 제스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자세한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이제 공격 당한다는 것보다 이제 레이더 자체가 중국 감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 굉장히 이제 위험감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사실 사드는 한국 배치하는 것보다 미국의 세력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갈등가 있다라는 것 중국인들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그거 더 많이 이제 사실 이제 불안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대한 감정보다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을 수도 근데 있겠네요. 이게 사실 또 이제 중국에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출이나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의존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미국 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래서
한국이 이제 샌드위치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네들 왜 딸을 내주냐 이런 식의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보스럽다? 그러니까 어. 호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들 생각하고. 근데 제가, 저 역시도 이제 중국에 거주를 하면서 북한 사람을 가끔 봐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렇죠. 근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나 한국인이나 북한 사람이나 서로 다르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 사드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정부는 분명히 이거는 대북 제재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지금 너희가 자리를 빌려주는 바람에 우리 중국만 굉장히 곤란하게 됐다라는 그런 인식인데 이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 사실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인 자체가 전쟁에 대해서라는 개념 자체가 위기감 전혀 안 느끼니까 없고요, 위기감이.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다만 한국인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뭐 북한 혹시나 미사일 쏠까봐. 왜냐하면 그때 6.25 전쟁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워하죠. 그 중국 애들이 그런 경험 없으니까 지금 시대에서 전쟁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무기가 배치 왜 필요하냐는 그 생각 자체가 많이 그 생각 들더라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제 닭이냐 계란이냐 문제. 너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제재해라. 우리가 배치 안 하니까 중국에서 너네 배치 안 하면 제재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에서 그런 이제 복부 조치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계속 그런 게 이제 땡기잖아요. 서로 양쪽에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중국인들이 저희 여러 상황을 상당히 더 깊이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더 다행이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좀 한정돼 있고 제한돼 있는 사고방식 안에서 가둬져 있었던 건 아닌지 오히려 대륙에서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그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 왜 이렇게 저기에서 함몰되어 있는가라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진핑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는 문제가 일각에서는 들리는데요. 옛날에 일본 센가쿠 열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반일 감정 때문에 그 일본 일본 자동차 막 불지르고 뭐 일본인들에 대한 테러도 자행되고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보기에 시진핑의 자존심 이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랑 예전에 일본과 중국 사이 또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 일본에 얻는 수출품을 중국에서 굉장히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재하려고 해도 사실 못해요. 그렇죠. 예. 그때 중국에서 한 가지만 이제 그런 이제 휴대폰 제조하는 소재들만 중국에서만 유일하는 그런 원자재인데 그걸 수출 그것만 금지시켜 버리고 일본의 수입에서 전혀 금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은 중국 자동차나 휴대폰 그런 그 제조업적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서 아무리 조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그 대신 이제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이제 중간재들 많이 건들지 않고 롯데만 왜 하냐면 롯데의 지금 그 제재도 한 달제예요. 왜냐하면 중국 노동법에 따라서 한 달 넘으면 사실 이제 롯데가 여기 중국인 고용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고할 수 있다라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태 발생하면 그 직원들이 또 이제 정부에서 시위하고야 저희가 일자리 없으니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나 임금 체불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롯데만 한 달째만 제재하고 있는 거고 또한 지금 우리 보기에는 다 이제 과자이나 이런 굉장히 이제 뭐 컨텐츠 같은 거 사실 컨텐츠는 사드 아니더라도 저는 제재 나중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건 시진핑의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시진핑 자체가 중국 굉장히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문화들이 외부적인 뭔 침략 당한다는 생각 들었을 때 당연히 제재 들어갈 거예요. 다만 사드가 그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 쪽에 핑계 될 수 있는 사유가 돼버리니까 콘텐츠 제작하는 거고. 영화 산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했다가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저는 이제 너무 많이 한국 문화들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어린들이 이제 자기 자국의 문화 잘 모르고 일본화, 그러니까 특히 한국적인 그 콘텐츠나 연예인들 많이 선호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국가 주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일본 신카쿠 열도 때 많은 어떤 시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상하이에 살았어요. 예. 근데 그때도 일본하고의 어떤 마찰 때문에 그 일본인 상점이 막 유리가 부서지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위는 막 촛불 시위를 한다 이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간헐적이고 상당히 시위라는 게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민족적인 또는 국가적인 그런 거에 화가 나면 가끔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 사건도 중국 내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이제 저희 기업, 저희 회사도 사실 중국에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분위기는 그때만큼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분위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일본한 중국의 원래 역사적인 문제가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불에서 기름이 지르는 거고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 사실 그 정도 역사적인 갈등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사드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에 대해서 그런 불만, 사회에 대해서 그런 이제 불만하는 거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딱 걸린 거구나. 딱 사드 걸렸어. 뭔지도 모르면서 또 사드 그러니까 사드 반대한다, 롯데 반대한다. 그럼 자기네들 사실 어떤 사람이 롯데에 그러니까 한국 가본 적이 또 없고 다만 지금 분위기 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시위하고 자기의 그러니까 불만 같은 거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극단적인 부셔지고 그런 일이 특히나 상해나 대도시 쪽에 거의 없을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 이해를 해요. 일본은 저희도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그렇죠. 이 난징 같은 데 그렇죠, 가서 그렇죠. 보면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는 이 택시 기사분들이 저한테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물어보고 태워주셨어요. 얼른 저는 한국인이라고 그러지 일본인이라고 그러면 승차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가 그러면은 부셔지는 거고 한국은 아직 조금은 제가 안심이 되는 그런 거. 저희가 처음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오판을 한 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그 부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어떤 무역 관계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제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품을 우리 걸 가져다 쓴다라는 게 중국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기술도 있고 그렇지만 단지 우리 기업이 그렇게 진출을 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 중국에 그걸 납품을 하는 거지. 중국은 당장 우리 기업에 그런 부품이 없어도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살아본 제 판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우리가 중국이 그러면은 그냥 자기네들도 손해일 거야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들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보다 더 정확한 중국에 대한 어떤 정보도 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네, 너무 단절이 돼 예. 있죠.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가 탄핵이 됐고요. 뭔가 상황이 변한다면 중국 입장이나 앞으로의 그런 한한령에 대해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런 희망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지금 동아시아 쪽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그렇죠. 미국도 있고, 사실 미국과 일본은 그러니까 중국은 일본은 절대 손 잡을 수가 없는 관계에 있고, 유일하게 지금 중간에 어쩐저하는 국가는 한국이죠. 잡아 쓰는 건 한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동아시아 쪽에 어느 정도 자기의 브라더들이 키워되면은 한국이 잡아야 되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 잡아야 되는 거 그거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만 사드 배치가 이렇게 물론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는 입장 한국 쪽에서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고 또한 사실 철수까지 그거 제일 원만한 해결책인데 그렇죠. 이게 여태까지 예. 보면은 그거 상당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뽑아가지고 어떻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게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중국인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은 게 중국에 있을 때 이 한류 덕분에 그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너무 많으셨어요. 아, 그래서 승아님도 유학하셨죠?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너 한국에서 왔니? 너 어떤 드라마 봤니? 네. 그러면서 그 드라마 덕분에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 여성은 다 이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니다. 네 옆에 있는 중국 남자가 최고다. 그런 분들은 한국에도 안 계신다. 별로 안 계신다. 별로 안 계신다. 드라마도 별에서 왔다고 딱 써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아유, 승아님 어디 계셨었는데요? 상해요, 저도. 아, 상하이에 계셨구나. 아이고 참, 이 상해하고 중국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죠. 네, 그렇죠. 상해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다만 이제 상해 시민들이 또 약간 그런 거 정치적인 관심 별로 없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뉴스 봤던 그런 뭐 자동차 부셔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부쪽이에요. 그러니까 부쪽의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 좀 그냥 좋게 말하면 애국심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멍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 너무 이제 쉽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향 좀 있어가지고. 저희는 동남 쪽이 그래요. 저희 나라는 동남 쪽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어른 플레이들 많이 하면 되게 많이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좀 그런 경향이 좀 많고 예. 상해는 저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제 또 파리바게뜨 갔는데도 사이에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아, 파리바게뜨 아직도 잘 되고 있어요. 엄청 잘 돼요. 그 화장품 밖에도 사람이 좀 있더라고 없지 않아요. 네. 네. 이마트도 저희 집에 근처 제일 가까운 이마트도 맨날 사람 버거버거. 아, 이마이더.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전혀 못 느끼죠 상해. 아, 근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국 여자가 더 이뻐요? 중국 여자가 더 이뻐요? 한국 여자 더 예쁘죠. 아이고. 네, 서로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네. 사실 일본하고의 관계도 결국은 중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합의점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서로 뭐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하느니 우리 서로 도움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 제 생각도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어찌 되었던 미국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중일 3개국이 어떤 합의점을 찾으면서 적어도 이 어떤 전쟁의 위험에서는 한반도를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전 굉장히 중국인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했고 함께 했고 정말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랬지 말을 못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해도 그 맛있는 거 너무 많고. 네. 뭐 경치며 뭐 문화재며 뭐 어디 얼마나 좋은데요. 한번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끝나면은 다 같이들 이제 다시 또 중국에 많이 관광들도 하시고 네. 중국 분들도 다시 또 한국 많이 찾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양국 관계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맛있는 거 먹으러 중국 가고 싶네요. 아, 진짜. 예. 네, 이런 갈등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피해만 주지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한민국 뭐 크게 보면 세계라는 공동체 안에 그냥 같은 구성원이고요. 결국 손해는 그 저지른 건 정부가 했는데 왜 손해는 국민들이 보는 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스 코리아들이 달래 세계 평화를 소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김영선의 중국 이야기 오늘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의 한국 출장에도 이 바쁘신 와중에 새날을 위해서 시간 내주신 제이님 감사합니다. 제이님 고맙습니다. 네, 별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가 탄핵됐지만 사드 배치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주에 발사대가 도착됐고요. 엑스밴드 레이더가 오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이 국내 경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가 아닌 김영선의 중국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눌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리얼하게 전해주실 중국 분이신데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중국에서 한국 문화 행사 같은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我很高兴跟你对话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중국어를 갑자기 쓰니까 很高兴见到大家. 네, 중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영선님한테 지난주 소개해 주신 대로 동대문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영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하지는 못했지만 네. 판매하신 분께 물어보니까 진짜 중국인들이 확 줄어서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어떠세요, 요즘에? 중국 분들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이제 수화물을 개인 지참할 수 있는 수화물 제한이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그 한한령이 내려지기 전에 중국 국적기에 30kg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들을 3kg으로 제한을 하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샘플을 먼저 구매를 하시고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오더를 주시는데 샘플조차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돼서 그 덕분에 이래저래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아,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 쪽에 이제 반사이익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가 갑자기 관광객이 줄어든 거는 중국인이 들어올 때 한국 비자를 내야 해요.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곳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약식으로 지금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비자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 지방에 계신 분들, 즉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야 되는 보증금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뭔가 그것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제주도를 찾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지금 제주도가 입고 있어요. 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덕분에 바람에 이제 롯데 매출이 급감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중국 분들이 정말 롯데에 대해서 반한 감정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롯데 감정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그 상품들에서 이제 그 마트라든지 뭐 우리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사실 구매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드라는 것을 한국의 배치 분들이 저희 한국에 관광을 올 때 제주도 많이 좋아하시죠? 예, 제주도 많이 갑니다. 네, 이번에 14, 15일 날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파 상품 판매 금지령이 내려져서 이제 확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일단 이제 관광 상품들이 많이 내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주로 많고요. 이제 특히 이제 상해나 대도시 말고 지방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단체 비자 받기 위해서 단체 관광 많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이트나 쪽에서도 이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내려서 한국 여행 진짜 못 가게 됐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반한 감정들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들 갈 수 있어도 안 간다는 상황도 있고 또한 이제 한국에 와서 뭐 한국인들이 반정 감정이 있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또 있어서 그래서 한국 많이 오지 않고 이제 요즘에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걸 그냥 단순히 우리 중국을 향한 어떤 공격 제스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자세한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이 이제 공격 당한다는 것보다 이제 레이더 자체가 중국 감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 굉장히 이제 위험감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사실 사드는 한국 배치하는 것보다 미국의 세력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갈등가 있다라는 것 중국인들이 또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그거 더 많이 이제 사실 이제 불안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대한 감정보다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을 근데 수도 이게 있겠네요. 사실 또 이제 중국에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출이나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의존도 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미국 건드릴 수 있는